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서구의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체면으로 사람들의 전생을 연구하여 심리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생의 경험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을 출세할 수도 있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할리우드 스타 실베스터 스텔론의 인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전생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텔론은 1946년 뉴욕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이민자이자 이발사였고 어머니는 점성술사로 자선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난산으로 인한 겸자분만의 후유증으로 스텔론의 왼쪽 뺨이 마비되었습니다. 왼쪽 눈꺼풀과 왼쪽 입술이 처지고 말투도 어눌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가 톱스타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스텔론은 부모님의 이혼 후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이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스텔론은 자신의 스포츠 분야의 특기를 살려 스포츠 트레이너로 일했고 23세 때 연극을 전공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 중퇴하고 엑스트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 수입원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동물 우리 청소, 피자 배달, 낚시 도우미, 서점, 영화관 안내 등으로 일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스태프가 기회를 주지 않으니 시나리오를 쓰는 게 낫다는 어머니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1975년 29세의 스텔론은 갑자기 영감을 받아 사흘 만에 로키 시나리오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해 스텔론이 대본을 쓰고 자신이 연출한 영화 로키가 2억 2천만 달러를 돌파하며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덕분에 나무주연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후 스텔론의 자작극인 로키2, 로키3와 람보 시리즈를 잇따라 개봉하였습니다. 스텔론은 로키와 람보 두 개의 액션 영화 시리즈로 80년대 할리우드 액션 스타의 대표주자가 되었습니다. 1984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이름을 남기고 1992년 제17회 세자르 영화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2002년 밀레니엄 어워즈 액션 스타상을 수상했고 2009년 제6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제저 리콜처 글로이 투 더 필립 마커상으로 영화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전생의 경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교육받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동양 철학, 특히 윤회 환생설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스텔론은 유명해지기 전에 뉴욕에서 체면으로 자신의 전생을 탐구하여 5번의 환생 경험과 전생의 죽음까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체면으로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시기로 돌아갔는데 정부의 정치 제도에 맞서다가 체포되어 참수당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본 상황이 너무 생생하여 오싹하고 경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단두대를 볼 때마다 공포감이 아니라 평화로운 묘한 느낌이 들었으며 전생을 알게 된 후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매우 교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의 일생에서 그는 유명한 프로 복서였고 1935년에 치열한 챔피언 쟁탈전에서 사망했습니다. 권투 경기에서 치명적인 일격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생명을 잃었고 11년 후 지금의 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 생을 거듭하는 환생에서 그의 인생 여정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그는 여러 생을 거치면서 공통적으로 자유롭고 독특한 개성을 추구했으며 영화 속의 인물이 가진 성격과 이미지가 생생세세 영혼 깊이 각인된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3일 만에 완성한 명승부 중의 명승부를 그린 로키는 역사상 감동적인 고전극으로 불립니다. 한 사람이 성공을 다만 쉽고 우연한 것으로 느낀다면 그 뒤에 가려진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스텔론은 현생에서 명성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생은 맞아 죽거나 참수를 당했는데 생생세세히 비참하고 참혹한 인생 때문에 현생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텔러는 윤회 환생에 대한 연구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윤회 환생에 관한 연구로 브라이언 와이즈의 사후세계 마스터들의 가르침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와이즈 박사는 정규 교육을 받은 학자로서 어떤 초자연적 현상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이라는 환자를 치료한 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다중공포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1년 동안 전통 심리 치료를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최면 중에 캐서린은 말했습니다. 건물로 통하는 하얀 계단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 큰 흰색 건물 앞에 현관이 없고 넓지만 비어 있어요. 나는 긴 치마와 거친 천으로 만든 가운을 입고 금발머리를 길게 따았어요. 와이즈 박사는 어리둥절하여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 이름은 아랑다이며 18세입니다. 우리는 산골짜기에 살았지만 물이 없어요. 그때는 기원전 1863년이에요. 땅은 척박하고 기온은 뜨겁고 바닥은 모래예요. 거기는 강이 없고 우물이 하나 있어요. 산에서 계곡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캐서린은 약 4000년 전 중동의 고대 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홍수로 죽을 때까지의 지형, 의상 및 세세한 일상생활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홍수로 휩쓸려 갔습니다. 사실 중국 고대 우나라의 치수 시대와 서양의 노아 방주의 시대는 약 4000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캐서린이 기억한 때도 약 4000년 전입니다. 중동이 대홍수로 사망한 것은 모두 같은 일을 겪은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신기한 것은 캐서린은 체면 후에 병이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치료에서 캐서린은 고대 이집트의 노예 소녀, 스페인 식민 왕조의 매춘부, 18세기 식민지의 식민 거주자 등 많은 전생을 회상했습니다. 현생에서 온갖 두려움을 낳았던 전생을 화면으로 경험하면서 완전히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매번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의 원신은 육체 위로 떠올랐고 자비로운 빛에 이끌려 영계로 돌아왔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후 와이즈는 심리치료에 대한 개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현생에서 두려움과 고통은 오래된 전생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하고 환자가 자신의 운명의 세계로 돌아가 그때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고통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이는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역할극을 통한 치료 원리와 비슷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아일린은 목과 어깨, 등 상부에 심한 발작성 통증을 호소했고 고소공포증까지 있었습니다. 체면 중에 아일린은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어두워요. 눈이 가려져 있고 손이 뒤로 묶인 채 돌로 쌓은 탑 꼭대기에 있어요. 나는 20대 남자로 전쟁에서 패한 쪽의 전사예요. 등이 너무 아프고 팔이 뻣뻣해지는 느낌입니다. 등이 뭔가에 질려 아팠지만 굴복하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고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래로 떨어져 물에 빠졌어요. 저는 높은 곳과 물을 무서워했어요. 제가 깨어날 때 몸을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 변화는 아이린의 허리 통증과 고소공포증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어진 치료에서 아일린은 중세 프랑스 1세 시대에서 그는 가난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우판으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경험은 모기 통증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은 젊은 사업주인데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괴로웠습니다.
최면 중 그는 전생에 보름달이 뜨는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생에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 전쟁터에 파병된 미군 병사로 독일군 포로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보름달이 뜬 밤에 강가에서 등 뒤에서 독일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시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헤어질 때 망망강은 달빛을 적시고 오로지 강에는 하얀 가을달 뿐이네. 그의 전생 중에 한 번은 1930년대에 그 당시의 이름과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는데 실제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시간이 정확하게 같았습니다. 세면 후 달만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던 반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이드는 당시 동시에 치료받던 남성과 여성 내담자의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 남성은 전생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병사에게 산채로 끌려가 죽기 전에 딸에게 안겨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의 딸이었습니다. 와이즈는 이전에 일부 커플이나 친척이 같은 전생으로 되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박사의 직업 윤리에 따르면 전생의 상황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일부러 두 사람이 서로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게 약속 시간을 정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운명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같은 날 공항에 갔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비행기가 갑자기 이륙하지 못하게 되어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서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어느 하나 우연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신이 정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분이 닿지 않으면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없고 연분이 닿으면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네. 이는 분명 신이 안배한 것이네. 여러분은 어떤 전생과 연분으로 현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